나는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이 자랑스러운가랑 나는 인천에 사는 거를 남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랑 백령에 사는 거를 나 백령에 살아. 백령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거랑 나 백령에 사는데 백령이 어딘지는 알까?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는 곳, 너 어디에 사니? 요거는 굉장히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뭐 마을에 의한, 마을에 대한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실제로는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시에 산다. 그리고 농어촌에 산다. 뭐 섬에 산다. 요게 사실 사는 공간에서 뭐 이렇게 곳이 어떤 곳이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도시에 살거나 농어촌에 살거나 백령면에 살거나 그 아이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그 공간을 되게 좋아하나? 내가 되게 부끄러워하나? 또 싫어하나?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인가? 나는 조금만 크면 나는 육지로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랑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부터 지역연계 교육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이 교육과정에 묻어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연계 교육과정은 인천시 교육청의 정의가 있어요. 인천시 교육과정에서는 인천이라는 곳에 인적, 물적, 생태 자원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마을에 의한은 아니잖아요. 마을에 대한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이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는 작년에 2024년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사실 이 마을연계 교육과정이라는 게 거의 한 10년 정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뭐 돈도 지원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적 연구를 했고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의견을 준 게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생태적 자원을 우리 학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 그리고 학생의 맥락과 배움을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더라. 그래서 뭘 기대하냐면 미래 인재로서 가치와 태도의 향상에 크게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정의를 내린 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재구조화해서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고요.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학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도적으로 학습자들이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되게 가르쳐지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 교육자치회가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게 이 학습자들이 나중에 커서 자라서 마을 주민하고 연결되고 그게 이제 관계 맺고 실천하고 배우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어렵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우리마을 교육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그 관계를 일부러라도 형성을 하면서 계속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하고 주체적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자체가 좋은 학습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지역의 모든 자원이 배움으로 연결된다. 배움을 중심에 두고요, 애들을. 그리고 그게 학생 성장의 목적으로 다 쓰이게 만드는 거죠. 구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 발전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의 배움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 소멸 방지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결을 위한 목적이 우리는 학생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뭘 실천하냐면 삶의 맥락과 역량을 통해서 실천한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게 삶을 엮어내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지역을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와서 상황을 만드는 어떤 개, 아까 생태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당처럼 이렇게 만드는 곳이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예. 그리고 이 지역연계 교육과정은 왜 운영하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미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미래 학교에 의해서 미래 학교는 지역과 학교가 이렇게 별도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학습자가 되고 모두가 학습의 공간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은 더는 교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변화가 급변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그 유네스코 보고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도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율 시간을 편성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는 것, 요게 교육과정에 아예 이렇게 박혀 있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리고 이제 지자체 쪽에서 보면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도 있고 또 우리마을 교육자치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그 읍면동이라고 하죠. 완전 행정동 단위의 그 단체랑 기관이죠. 그 기관과 학교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라는 곳하고 같이 셋이 업무 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업무 협약에도 맺어져 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이 있어요.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그 안에도 인천 교육의 중점으로 사실은 이 마을연계 교육 활성화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역연계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여라고 명칭을 아예 이제 통일을 시켰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연계 교육 과정은 이렇게 다양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그 선생님들의 그뭐 자발성 헌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도 근거가 되게 많다. 지역연계 교육 과정에 관련된 이론이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마을연계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이 왔을 때요. 뭐가 근거가 돼요? 왜 이걸 꼭 해야 돼요? 라고 선생님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교사였을 때, 젊은 교사였을 때 그게 왜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고민해본 이론이 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됐어요.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교육 관련 이론이 뭐가 있을까?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될까? 제가 이해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우선 학생이 지식을 실제적인 맥락하고 상황에 참여해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황학습 이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거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체계화된 이론 말고 자기가 사는 곳 그리고 누구, 엄마, 뭐 가족 이런 거 그 환경과 문화적 풍토가 되게 중요하죠.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지역이 좋은 배움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장소 기반 교육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을 위한 출발점이 어디가 되면 좋을까?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그 배움의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면 좋지? 어떤 거면 좋지? 했을 때 이 장소 기반 교육에서는 지역 사회, 지역 환경, 실제적인 세계, 이게 직접 경험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지리교육 있죠. 지리교육에서 쓰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리교육 할 때는 그 장소 자체가 배움에 그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론 정도를 저는 가지고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연계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가 되면 우리는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보통 교사들의 역할이 뭐 생활지도도 있고 교과를 잘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연계 교육 과정은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맥락과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 학습 목적, 요것들이 있어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러려면 학습하고 그 아이들의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맥락을 만들어주는 맥락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더라,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하려면. 그리고 네트워킹 해야 되죠. 이장님도 만나야 되고, 누구, 뭐, 다른 분들 있죠. 뭐, 다양한 지역 전문가들, 그분들도 만나야 되고, 마을교육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전혀 막, 뭐죠?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민들도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교사로서의 교사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교사와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연계 교육 과정이 요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를 가르칠 때는 물론 맥락을 엮어서 가르치죠. 교과를 가르칠 때도. 그런데 삶의 맥락과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교과만 하면. 근데 삶의 맥락과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교과와 삶의 맥락을. 그리고 교사들끼리 동학년끼리도 협의가 어려운데 동학년이 아니라 막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낯선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관심사를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 지역연계 교육 과정을 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사가 요렇게 되면 지역연계 교육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역연계 교육 과정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모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게 유형별로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강화도거든요. 강화도는 그 백령면처럼 굉장히 자연환경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농사 체험이라던가 망둥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직접 체험하시는 거. 이거는 백령에서도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요걸 또 하나 하더라고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 생태계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얘네들은. 예. 근데 백령이나 대청에서도 그 지역 자연 세계 뭐죠? 지리인가요? 그 문화유산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뭐더라? 그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제가 백령에 두 번 갔거든요. 저도. 근데 그 뭐죠? 세계 무슨 지리라고 예, 그 백령대청 지질공원이요. 예. 아, 지질공원이요. 맞아요. 지질공원. 거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그것 계세요. 때문에 왔다 갔다도 많이 하시고, 그죠? 예. 예, 예. 그분들하고 아이들이 그 지질에 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제 뭐 저학년은 어렵겠지만, 예, 이게 그 아이들이 연구에 같이 참여하고 뭔가 그 결과물을 소소하게라도 내보는 경험? 요런 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요걸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마을 활동가들하고 이 지역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아주 세세한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그 흐르는 양도면에 흐르는 그 갯벌은 아니고 그 천에 뭐 누가 살지 이걸 계속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도로 만들었어요. 어디에서는 뭐가 산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업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또 백령도가 되게 잘하는 게 예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술가인데 농부인 분들이 계세요. 또 여기 하빌 쪽에. 그래서 청년 농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분들이 연극을 해요. 그리고 평소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서울의 그 뭐죠? 해화동 그쪽에 가서 연극도 올리시고 그러는 되게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이 아이들하고 같이 연극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많은 강화에 있는 학교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령은 그래도 학교가 두 개니까요. 다른 섬들은 한 개밖에 없지만. 근데 인근 학교하고 같이 소규모 학교 간 협력을 통한 교육 과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촌 유학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섬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외롭구나.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같이 계속 똑같은 아이들이 가는 게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는 큰 어려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에서는 소규모 학교 간 이렇게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동의 주제가 뭐냐면 옆에 있는 인근의 학교니까 지역에 관한 주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예술 뭐 이런 것들은 공동의 주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작은 학교끼리 모여서 협력 수업을 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여긴 도시인데요. 양지초등학교라고. 예. 그 기관 둘러보는 거. 제가 이제 백령초나 다른 데서도 그 연계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복지센터도 있고. 예, 제가 그때도 방문을 해봤었는데 그런 기관들이 되게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학교 혼자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에서 우리마을 학습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뭐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버스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워크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 훨씬 힘이 세니 예,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백령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이게 되나? 되게 저는 초등교사였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흥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백령도 초중고가 있죠. 중고등학교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하면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영흥에도 영흥초가 있고 영흥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같이 뭐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서 축제를 한다거나 여기요. 이런 축제를 같이 운영하고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 애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마을 교육자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수업의 아이디어로 들어오고 그 수업의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사실 수학 선생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들이 막 쌩쌩 지나가니까 예, 수학적으로 문제를 뭐 해결해가지고 토목 일과 전문가와 함께 지역 문제를 해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드는 것, 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경험을 중학교 때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섬을 밖에 나가기 위해서 얘네가 이게 과학 수학 축제 뭐 대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걸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걸린대요. 서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요걸 연구해서 준비해서 그 밖으로 나가보는 경험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쪽에서. 예. 그런 것도 쭉 차근차근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도 되고요. 근데 고등학교도 가능한가? 예, 여기는 인성여고인데요. 인성여고는 이런 로컬 콘텐츠, 거기 인성여고가 어디 있냐면 중구, 신포동 있죠. 신포동에 있어요. 그래서 신포동에 굉장히 자원이 많잖아요. 그걸 콘텐츠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굿즈 같은 걸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포동 축제할 때 그 굿즈를 또 팔아요. 인성여고 애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굿즈 홍보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기 수준에 맞는 지역연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연계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인학교라고 특수학교거든요. 특수학교에서는 이 지역연계 교육 과정이 할 수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보는가가 이 학교의 또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를 마을로 개방하고 또 마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이 또 걸림돌이 돼요. 특수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반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서 먼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자꾸자꾸 초대해서 학교가 마을을 먼저 개방하고 마을에다 개방하고 마을도 이제 점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행사들을 자꾸 운영을 하셔서 학교와 지역이 점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를 교육 과정으로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합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백령초에서도 그런 노력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백령에는 다문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다문화 아이들한테도 이 지역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서 결국은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때 와서. 그래서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걸 만들었어요. 인천 읽기 그림책이라고. 한글을 배우는데 지역을 소재로 쓰는 거예요. 요건 송도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다음에 그 마을엔이라고 있거든요. 또 동부에 그 동부 마을엔 다니면서 동서남북교육청에 있는 읽기 그림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인천 이북이라고 찾아보시면 아이들 저학년한테 쓸 수 있도록 지역에 관한 그림책으로 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그 단계별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 교재로 쓸 수 있게 했는데 사실 이제 옹진의 섬은 못 만들었다. 어쨌든 자기 지역이 이렇게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들 한글 가르칠 때도 내가 아는 곳을 먼저 하면 되게 한글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부교육청에서 이걸 처음 만들어서 그 한글 문해력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걸 한번 써봐라 하고 줬는데 정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남부교육청에 보면 월미도 아시죠? 월미도. 월미도에 인천 사람이면 저는 다 가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 특히 그쪽 아이들, 뭐 만석동 이런 애들은 월미도 그 바다는 다 가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바다 못 가본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있죠? 바다라는 글자를 배우고 그 한글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바다라는 글자를 배우고 나서 그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자기 엄마한테 저 바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월미도에 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바다라는 기억과 자기가 가본 그 월미도 바다라는 기억과 그 글자를 연결시키는 그 힘이 생겼고요. 그리고 엄마랑 그걸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짜장면 글자 있잖아요. 바다라는 글자가 쉽습니까? 짜장면이라는 글자가 쉽습니까? 글자로 봤을 때는. 근데 있잖아요. 바다라는 글자를 못 읽는데 짜장면을 읽는다니까요. 예, 되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글자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면 되게 빨리 배우더라.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아이들 한글 가르칠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소재 있죠. 그걸 가르치면 되게 애들이 빨리 알아듣는다. 네,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저 그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인 게 그거예요. 주로 어떻게 쓰이는가? 강사를 초대해서 쓰이죠. 돈 예산이. 예, 그렇죠.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되게 좋은 활동이죠. 그런데 점점점 다양해지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연계한 체험 활동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지역사회 맥락을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조사하거나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예 주체가 학생이 되어서 아까 그 영흥 중학교처럼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해보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저 인천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아까 인천교육 이북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영어로도 번역된 책들도 있어요. 일기 그림책을 영어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책은 이제 서부교육청에서 그 각
각각에 있는 기관들을 워크북 형태로 개발을 해서 버스도 지원하고 강사도 지원하고 이 워크북까지 지원해서 하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농어촌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 농어촌 유학은 사실 애들을 작은 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겉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이걸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의 농어촌 유학은 프로그램이에요. 교육과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사실 뭔가 돈을 얼마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학 온 아이가 새로운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바라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했다. 그래서 요 운영 체계 같은 것도 사실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제 일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거스가 되게 교육 방법으로서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거스가 사실 즐겁게 있고 온전하게 경험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다라는 그 큰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을 할 때 이런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 이게 그 이해중심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 있죠. 그래서 관계 맺기를 해요. 뭔가 나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관계 맺기를 한 다음에 뭔가 읽는 거죠. 그 지역에 관한 자료를 읽어요. 이게 집중하기거든요. 이게 탐구 기반 학습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찾아가기를 제가 살짝 넣었어요. 또 우리는 직접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뭐죠? 굉장히 백령에 보면 되게 멋진 그런 곳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바닷가 앞에만 가도 굉장히 찾아볼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자료를 읽고 찾아가요. 그리고 직접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관찰을 하는 보고서를 쓴다든가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연결시키는 확장하기. 요 단계를 이렇게 쭉 거치도록 하는 게 일거수 기반 탐구학습으로 이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요 단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단계를 적용해서 사실 대부분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적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수업 설계 같은 거 하실 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게 요거예요. 학교 특색 프로그램도 있고 기관하고 연계된 게 이게 다 아까 그 일거수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을 아예 강화의 생태 역사, 옹진도 만들었거든요. 옹진도 농촌 유학을 하니까. 그래서 요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다 일거수 기반으로 만들었고 농촌 유학생하고 현지에 있는 학생이 어울리도록 프로그램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지역 연계 교육 과정 이제 자료로서 저희가 놀이들을 개발을 했어요. 제가 이제 농촌 유학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유학생들은 좋은데 현지 학생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농촌 유학해서 너네가 가장 현지 학생들을 물어봤을 때 좋은 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보드게임을 못했는데 친구가 많아져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보드게임을 개발을 해버렸어요. 지역 자원으로. 그래서 그거 있죠. 저 뭐죠? 멸종위기. 인천에 저 대청부채 뭐 이런 거 요런 거 찾아가는 이런 놀이 그리고 강화도 자체가 이제 쭉 말판 놀이인데 이게 남승도라는 게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섬여행 스케치라고 해서 요거는 웅진군 관련해서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 도불 아시죠?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불. 예. 짝 찾고 그것도 예, 인천에 다 바닷가에 있는 자원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인천 지역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다. 혹시 백령에서 원하면 보내드릴까요? 예, 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런케이션이라고 해서 학습하고 약간 휴가? 농촌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강화에 이렇게 박물관이 되게 많거든요. 강화의 박물관을 이 교육하고 재미가 공존하는 탐방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백령이나 대청이나 워낙 지질 자원도 풍부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도 이 롱케이션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될 수 있겠다. 전문가들하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자꾸 개발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제 지역연계 교육 과정이 학교에서 지역을 자꾸자꾸 나가가지고 그래야 좋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막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지역이 좋아지면 지역 안에 학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학교를 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 자체가 교육 자원으로서 굉장히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면 학교는 저절로 나가지 않을까?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도 느끼시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실에서는 배움의 자원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풍부하지 않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지역이 되게 좋아지면 학교에서도 나가고 싶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개발하는 게 사실 그 학교 지역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먼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노력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령이나 대청에서도 되게 교육 자원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배움터가 되려면 어떻게 배워질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배워질 수 있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내용이 콘텐츠화 될 수 있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안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제 지역연계 교육 과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일들은 사실 지역연계 교육 과정이건 아니면 다양한 어떤 경험이건 이게 특별히 저는 여행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죠. 지역 사람들, 그리고 학교 안의 친구들, 그죠? 근데 이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다양한 한계가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연계 교육 과정을 뭐, 어떻게 해라 막 답안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다 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백령도 가보고 대청도 가보고 자월도 가보고 덕적도 가보고 저 이제 농촌 유학 하면서 엄청 많은 섬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섬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얘기를 막 들어보고 나누고 하면 아, 이분들처럼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섬에 계시는 기간 동안 그 여행을 좀 만끽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역을 연구해 보는 것, 지역의 교육 자료로 활용해 보는 것, 요거 자체도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 두무진에서 직접 어부 활동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음,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음, 과학부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약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백령대청 지질공원 연계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네, 다른 어떤 외부 수업보다 아이들이 장학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직접 느끼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호응도 되게 좋았고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거기에서 조금 더 용어를 아까 의미를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해서 또 우리가 마을과 또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 또 멋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방향이나 시사점을 많이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는 같이 선생님들이랑 공유해도 괜찮겠죠, 아, 장님? 네, 그럼요. 네, 예.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또 그 말씀하신 주신 대로 그런 교육과정 적용해서 또 백령초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예, 나가주셔도 됩니다. 장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